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비가 넘어와서 우중충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지만 오늘은 비온 뒤 맑음이라는 말이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죠. 평일의 마무리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평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광어에 이제 소주 한잔으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2주 전 발생했던 엄청난 폭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부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미국의 리서치 기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끝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기업은 비트코인 상승 주기 끝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 리서치 회사 MRB 파트너스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지속된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막바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리스크, 기술의 악용,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향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경우는 암호화폐 버블을 만들었다.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범위에서 조금씩 축소 및 역전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투기 자산의 성장을 막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자산이 이제 주류 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얘기를 하며 하지만 매우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될까요? 이 기업에서 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리스크를 볼 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의 포커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고 환경을 살리자라는 것이 아니죠. 현재 채굴과 관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파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가 글로벌 범위에서 조금씩 축소 및 역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축소가 되긴커녕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조 달러 지출 안 해도 인플레 우려 없다.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에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다며 미국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했었죠.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에 경기 부양책까지 총 6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달러가 풀렸음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해결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때 당시 미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옐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급상승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직격탄을 미국 국민들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제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필수 식품의 가격 또한 가격 압력 상승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글로벌 호랑이 기운을 선사하는 켈로그의 CEO의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형의 인플레이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6조 달러 규모의 비상 예산안을 띄운 것이죠. 얼마 전 이에 관한 내용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는 미국의 역대 예산안 중 최대 액수이며 경제 규모 대비 정부 지출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공화당 측에서는 천문학적 돈풀기로 인해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저소득층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닛 옐런 또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현 미 재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천문학적으로 푼 돈을 회수할 방안이 없으며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 국민들을 알아서 화이팅하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미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데 미국의 유명 리서치 회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로 인한 미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상향 평준화된 금융 지식으로 인해 더 이상 법정 앞에는 안정적이구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의 변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치가 성장하는 자산군으로의 자금이 이동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이동은 금이나 주식,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유입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군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견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 리서치 회사라는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들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며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수많은 규제와 환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여전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BTC 10만 달러 상승 궤도 진입 중이다. 펀더멘탈은 여전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BTC가 다시금 1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억 1천만 원까지 상승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경우는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의 데이터가 6월 들어서 불마켓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 최고가인 68,700달러에서 50% 가까이 하락한 후 3만 달러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진단을 하며 현재 과잉 투기가 해소되었고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으로 공급 감소와 오래 기대되는 기간 자금의 이제 대규모 유입을 꼽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너무 펀더멘탈이 강해졌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으로서 인플레이션으로서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디지털 금, 해지 수단으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글로벌적인 경제 관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퍼드는 무시하며 팩트에 집중하고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어떤 자산군보다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증가하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달러화 대출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은행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은행 앵커리시는 미국 달러화 대출 이더리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겸 신탁은행인 앵커리지의 경우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법인용 미 달러 대출을 제공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상업은행 뱅크프로브와 협력으로 실현한다고 하는데요. 뱅크프로브의 경우는 미국에서 10번째로 오래된 20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전통적인 은행이라고 하네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암호화폐 펀드 등의 기업이 이더리움을 매각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뱅크프로브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 툴에 대한 접근과 권리를 법적 준거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본을 갖춘 다른 비즈니스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에서 나오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 뱅크프로브 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기사에서 처음 나온 은행인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통 금융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전통 있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리지의 공동 창업자인 모니카의 경우는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다양한 이유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수요가 보인다. 사업 운영 자금으로 미국 달러가 필요한 기업, 미국 달러로 거래를 촉진하고 싶은 기업,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해 과세를 발생시키고 이제 쉽지 않은 기업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리지 창업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더리움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많이 보이며 이더리움을 팔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적인 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확장판을 시사하며 나온 플랫폼 코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바로 유럽연합의 유럽투자은행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2억 달러 채권의 발행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현재 암호화폐의 인식을 한 차원 끌어올린 소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시장에 나온 본질적인 의미가 현재 퇴색 되어가던 현 상황, 경종을 울리는 소식으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한 화폐의 역할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한 중요한 결과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군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디지털 자산이라는 벽을 생각보다 빨리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금 잠잠하나 했더니 어제부터 스리슬쩍 나오는 인물의 소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빌런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평가받는 인물, 우리의 욕바지,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제는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하여 다시금 비트코인을 통한 전기차의 구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찌라시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비트코인 태그와 깨진 하트 이모티콘 트위터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태그와 함께 깨진 하트 이모티콘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해당 연인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갈등이 생긴 연인 이미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트위터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어로 이러한 글도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략 해석하자면 이러한 뜻인데, 그녀가 말했다. 링킨파크의 가사를 인용하자면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았어. 그가 이제 말했다. 그래서 결국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라는 뜻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과 나는 끝이 났지만 대체할 다른 암호화폐를 찾았다는 뜻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는 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늘을 챙길 테니 여러분들은 실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입에 팔가뜸 정도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팔가뜸 하니까 예전 군대 훈련병 시절 이름표에 바느질을 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무튼 추가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서로 그리워하는 커플 이미지를 업로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태그와 함께 깨진 하트 이모티콘을 올린 데 이어서 한 커플이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세 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해당 이미지에는 한 여성이 모니터 속 남성을 바라보며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여성이 왜 울고 있냐 물어보는 장면, 그리고 남성이 모니터 속 가격 폭락장을 보며 나도 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무병장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 트윗에 대항하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암호화폐 시장 인물로서 최초로 당첨이 되며 투지폰을 쓰는 할아버지에게 신문물인 암호화폐를 주었지만 필요가 없다며 버려서 상처받은 사업가이죠.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인데요.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일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내가 사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팔면 내가 산다 이렇게 트위터 답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태그와 깨진 하트 이모티콘을 올린 가운데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매각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의 경우는 해당 문장과 함께 비트코인 태그 및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저스틴 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놀아나는 듯하게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다 못해 증오 발산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그림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제 것과 인지도뿐 아니라 여태까지 사회적 명성,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꿈과 머스크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 성장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가 하락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제 천재의 생각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이러는 것일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심심해서 이러는 것일지, 또한 이제 앞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르며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죠. 계속해서 지금 극단적인 공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절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펀더멘탈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기회의 장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 이 부의 추월 차선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목적, 이제 최종 목적은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4,100만원, 지금 전날 대비 4.87%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35% 하락하며 294만원대, 지금 리플 XRP의 경우는 8.37% 하락하며 1,05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제 어제보다 조금 올랐네요. 42.1%,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그대로입니다. 18.7%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